금요일인 오늘도 네. 또 많은 분들이 고민 전화 주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우리 첫 번째 시청자분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 네, 보르노이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0원에 15%예요. 아, 어. 이게 고점에서 조정받을 때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리고 네. 또 한 5%는 한 4만 원대서 아. 처리했는데 뭔가 아쉬워서 10월에는 또 뭐 학회나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손절하고 교체를 해야 될지 그것도 기준이 안 서서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 일정 매매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뭐 네. 이제 유럽에서 암호화폐가 계속 네. 좀 열릴 텐데,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보로노이는 과연? 아, 네. 긍정이 한 분 계시고요. 네. 부정 한 분, 중립 두 분이시네요. 그럼 손유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ESMO도 있고 뭐 스페인에서 암호화폐가 계속 열릴 텐데 사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일정 매매로 들어가면 뭐 학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또 수익 보시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그런 쉽지 학회 않아요. 일정도 잠잠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하게 좀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한번 수익을 받고 네. 매수 위치랑 매수 시점을 보면 눌림목 공략을 하려고 하신 거 맞습니다. 뭐 저 같아도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움직임을 안 보여주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를 보다도 정형학화에서 초록 발표를 했고 완전한 내용은 이제 23일 발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없었으면 시장 상황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시장 상황을 참작을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보로노이가 하는 업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적을 수 있는 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신약 개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산 기업이 있는데 보로노이는 아주 영악하게 임상 1상까지 진행한 다음에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마일스톤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유사한 기업으로 ABL 바이오가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달에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연간 실적 기준 흑자를 기록을 했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펩트론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주가 움직임도 뭐 완전 똑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뭐 루닛, 뷰노, 뭐 알테오젠 3000당 제약, 그다음 뭐 펩트론,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좋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죠. 그다음에 펩트론이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정 관점을 접근할 수 있고 이 종목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이런 시장 상황 속 100개 종목 중에서 92개가 떨어진 종목 중에서 이 보로노이가 오르는 8개 종목 중에 하나가 속했으면 좋겠지만 보로노이가 아무래도 그 8개 종목에 속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 보로노이가 22년 6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초록 결과나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지금 거의 박스권 바닥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가를 말씀드린 게 크게 의미 없다고 판단되지만 굳이 말해보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3만 원 손절가를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서막이 제가 한 65%, 70%까지 왔다고 판단되니까 보로노이는 안정적 기술력으로 긍정적인 임상 결과들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 바닥 잡을 때 보로노이도 같이 잡고 펩트론의 뒤를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55,000원에서 55,000원 왔을 때 비중 15% 중에 5%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10%는 한 66,000원이나 7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드려봤으니까요. 네. 시청자분 좀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긍정 의견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오늘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 전전일에 큰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근데 좀 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보르노이도 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지 또 학회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 기대해봐도 될지 예병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유한양행 얘기 잘하셨어요. 네. 수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 유한양행 상담이 들어왔었죠. 그때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이 보로노이도 이제 상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손 팀장님께서 왜
중립 의견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긍정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제가 긍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보르노이의 이제 기술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을 딱 집어서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이제 생각한 것이죠. 표적을 딱 집어서 그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항암 치료는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를 같이 죽이는 역할을 해서 항암 치료 환자의 삶의 질을 많이 무너뜨렸죠. 그런데 이 표적 항암은 딱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중입자였고, 지금 이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입자처럼 그렇게 이제 치료가 아니고 이건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 단백질이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암 세포를 좋은 세포로 인식하는 잘못된 이제 오류가 범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임상을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르노이의 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이토카인 폭풍을 싹 비켜갔어요. 어찌됐든. 이걸 비켜갔다는 얘기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 이렇게 빠졌느냐?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근데 이 바이오를 실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절대 손절할 구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즉 표적 항암 치료, 즉 사이토카인 폭풍이 없는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날을 세워 다시 제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더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 상담이 또 제법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네. 바이오 업종들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100원에 15%입니다. 15%에 7,100원대 들어가셨고요.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일주일 넘 열흘 정도 된 거. 그때 상승할 때 들어가셨나 봐요, 아마. 그러네요. 네. 네. 7,950원 찍고 내려올 때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또 상한가 기록하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다시금 주가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네. 네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카나라의 바이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올 긍정이 나온 것 같아요. 팀장님 긍정인가요, 중립인가요? 중립입니다. 네. 그래도 네. 부정은 없는 게 그러니까요. 다행인 것 참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긍정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강호진 전문가님, 매수가 이후로 좀 올라가서 수익 창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레고 보맙이라는 그런 치료제를 가지고 이 글로벌 임상 3상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11월 달에 중간 점검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아직 기대감이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오레고보맙이라는 치료제를 좀 가지고 다른 적응증을 좀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난소암 관련해서도 지금 적응증을 추가적으로 지금 전인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런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11월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1월 달 이 중간 점검에 대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한 15%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을 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8,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왔었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추세 전환이 이뤄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8,000원 돌파 여부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 주가를 8,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네. 반면에 조범수 팀장님이 중립 의견 남겨주셨어요. 네. 또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대사료로 정말 핫했었던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좀 테마적으로 엮이기도 했었는데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왜 중립 의견 들어주셨을까요? 사실 뭐 경고주의 붙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바이오 내지는 좀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하면서 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 앞에서 강호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속에서 이 정도로 버티는 거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 종목 딱 바라보면서 차트만 봤을 때는 너무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종목 중에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저는 이 바이오라는 섹터를 좀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시피 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보고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급등락과 상승 비율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상승권 올라와서 수익권에 들어오면 좀 매도하자. 많이 먹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매도하자라는 관점 때문에 좀 일단 중립을 드렸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7,500원 저항대를 저는 오히려 보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만 넘어간다면은 충분히 또 고가권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술적 힘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틀 2거래일 연속으로 외인기관 금융투자까지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었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또 이쁘다. 지금 구간에서 잘 버티는 종목이 오히려 시장이 좋아질 때 더 좋은 큰 상승분을 만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보유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미국 쪽과 연결되는 모습, 그리고 수출량에 대한 모습.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호주에 또 수출권이 연결되어 있고 중동까지 진출 여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는 아주 유망적인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좋습니다. 이제 북미 진출까지도 노려보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긍정 의견 그리고 중립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전략을 좀 잘 기억하셔서 수익을 꼭 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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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늘? 모비스요. 모비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300원. 7,300원이요. 네. 네, 비중은요? 50%예요. 7,300원에 50%면 혹시 좀 뒤늦게 따라가셨나요, 시청자님? 네.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이번에 들어요. 모비스도 역시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비중도 높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도 모두 다 부정 의견이 나왔고 손유라 팀장님만 중립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중립을 또 안 들어볼 수가 네. 없습니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부정과 긍정 의견 둘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모비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돼요, 팀장님? 그래서 좀 모비스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초전도체,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어떤 뭐 대장급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다가 리포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입자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시장이 좁은 섹터로 좁은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초전도체라는 네 글자, 뭐 중입자 치료라는 5글자가 뜨면은 모비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고 일단 모비스가 수익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혼돈의 장세가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 수익 보시라고 시장이 어려워야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변동성이 크고 어떤 재무가치보다는 기술 어떤 기대감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5에서 10%라고 하면 제가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이 아니고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분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5,25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큰 하방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시청자분 수익 청산하시라고 뭐 시장이 어려워져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모비스 관련해서 시장과 상관없이 뭐 중입자나 초전도체 관련 뉴스 나와가지고 여기서 맥점 잡고 반등해가지고 수익 청산하시기를 바래 보도록 하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7,300원에서 비중을 25%로 줄이신 다음에 7,500원과 8,100원 사이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신 다음에 눌림목 공략을 다시 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스위칭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워낙 높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한 13% 넘게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또 나머지 세 분이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도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 시청자님 염두를 해 두셔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모비스가 이제 중입자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올라온 건데 실제로 엄밀히 따져서 모비스가 무슨 중입자 관련이 돼 있고 초전도체 관련이 돼 있냐고요. 그게 없어요, 명확한 게. 근데 이걸 가지고 초전도체다, 중입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이제 들어 올린 건데 그거를 따라가신 거는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비중을 또 50%나 실었다. 물론 비중을 이제 비중으로 승부하는 뭐 주식이라는 게 비중으로 승부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이 구간에서 따라붙었다는 게 이제 사실 살짝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지지대를 계속 무너뜨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일봉상 보면 살짝 그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이평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지지를 깼으면 이건 바로 매도,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깨버렸어요. 그럼 원래는 이건 매도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네. 근데 그걸 매도를 못 하셨어요. 그럼 지지대를 또 뒤로 물려야 되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22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지지대를 저 밑에 어디까지 내려야 되느냐면 62평선까지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토막이 넘게 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명확히 여기가 지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즉 공중에 떠 있는 구간이에요. 이럴 땐 따라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그럼 이 회사가 명확하게 그 사업이 그 섹터하고 진짜 관련이 있느냐를 주도 면밀하게 따져보셨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진짜 관련이 있냐라고 딱 다 잡아서 물어보면 글쎄라고 대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거를 좀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는 지금 이 선이 깨진다고 보거든요. 이 선이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 선이 깨지면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5,300원 선입니다. 이거 깨지면 무조건 팔고 일단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많이 하겠다. 이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을 크게 수반 안 해서 빠졌으니까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정확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흘러내린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점 참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5,300원 꼭 손절가로 잡으시고 시청자님 잘 대응하시길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알테오젠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인데 네.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80%래요. 근데 이게 8%에서 실수로 0을 붙여가지고 80% 비중으로 매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금액이 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뭐 차트를 보니까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6만 원 선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일단 긍정. 네, 중립방문. 그래도 네, 긍정적인 의견이 참 많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6만 원에 안타깝게 80%를 들고 계시거든요. 좀 기다려보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특히 거래량을 봤을 때도 일단은 지난 9월 26일 날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좀 나오면서 급락을 좀 잃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외국인이 좀 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뱉었던 물량 정도는 다시 담아갔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냥 임상에만 기대를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뭐 60일 이평선 부근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여기서 변곡점이 나타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긍정의 이유를 드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변곡점을 잡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굳이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다만 5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물론 시장 상황을 먼저 봐야겠지만 추가적인 하락, 이제 하방으로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럼 5만 원 이하까지도 열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런 점들 체크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네 분 모두 거의 다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 네. 잘 보유하셔서 수익 창출하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타3443번님이 현대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매수가는 18만 4천 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주상전화 9번 살펴주세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사실 뭐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현재가랑 좀 괴리가 크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일단 현대차에 대한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좀 많고 네. 다만 조범수 팀장님은 중립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올 긍정일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요. 팀장님 어떤 이유에서 중립이신지 사실 이 정도 매수가면은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먼저 선행적으로 지금 준 테슬라가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래서 중립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 9%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현대차도 아무래도 전기차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니 테슬라가 저 정도인데 현대차는 괜찮겠어라는 심리까지 지금 아마 연속적으로 좀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또 관련 수출, 흑연 수출 통제까지 여타적으로 대외 변수가 좀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그래서 저는 중립 의견을 드렸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도 많이 나왔고 앞선 시장 부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닙니다. 심지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싸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매출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중동 진출, 유럽 진출, 일단 지금 이제 전기차 이제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저는 테슬라가 치킨 게임의 포문을 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국 내 생산 기지 내지는 자국 차들만의 이제 자동차들만의 판매량을 또 올리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안스럽다. 어느 정도 우리 수출 경기가 좀 살아나야지 우리 현대차도 더 좋은 상승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해서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실제로 싼 건 맞아요. 상당히 좀 싼 구간에 있는 건 맞다 보니까 현대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유익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팀장님 좀 유의할 점 남겨주셨지만 네. 나머지 세 분께서는 그래도 긍정 의견 남겨주셨다는 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상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